직접 확인해보자. 독일 제품이 한국 제품보다 낫다는 걸 증명해 보이겠어.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유럽에서 한국 제품이 이렇게 자리 잡았다고? 안녕하세요. 감동한국인입니다. 오늘은 독일 출신의 유명 테크 리뷰어 소피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일 브랜드를 신뢰하며 살아온 그녀가 유럽에서 벌어지는 이상한 변화를 목격하고 직접 테스트하며 깨닫게 된 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고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은 이번 주에 운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뮌헨에 사는 테크 리뷰어 소피입니다. 저는 이 편지를 쓰면서도 아직도 믿기지 않는 기분입니다. 독일에서 태어나고 자란 저는 늘 독일이 기술과 정밀함의 상징이라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어릴 적부터 집안 곳곳에 자리한 밀레, 보쉬, 지멘스의 로고는 독일인의 자부심과도 같았습니다. 가전제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독일이 만들면 최고, 독일의 기술이면 의심할 것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순간을 저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그날 밤, 파리의 어느 오래된 아파트, 짙은 와인 냄새가 감도는 따뜻한 조명 아래 저는 친구의 집에서 프랑스 요리를 맛보고 있었습니다. 향긋한 바게트와 녹아내리는 카망베르 치즈, 그리고 육즙이 풍부한 스테이크까지 완벽한 저녁이었죠. 그런데 식탁 맞은편에서 친구의 손길을 받은 물건이 저를 단숨에 현실로 끌어당겼습니다. 반짝이는 스테인리스 스틸, 조용하지만 강력한 진동. 거실 한쪽에서 삼성 로봇 청소기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잠깐만, 이거 삼성 거야? 프랑스 친구가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응, 한국 거야. 조용하고 스스로 청소 계획도 짜더라고. 독일 제품보다 훨씬 똑똑해. 순간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독일 제품보다 낫다고. 하지만 독일은 언제나 기술력의 최강자였고 우리는 언제나 독일 제품을 최고라고 배웠는데, 하지만 그 순간부터 이상하게도 제가 가는 곳마다 한국 제품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파리의 고급 백화점, 라파예트 갤러리, 가전제품 매장에서 전시된 브랜드를 둘러보던 중 삼성과 LG가 가장 중앙에 배치되어 있는 걸 보았습니다. 밀레와 보쉬는 구석으로 밀려나 있었죠. 설마 이건 그냥 유행일 뿐이야. 독일 제품이 더 좋을 거야. 제 자신을 그렇게 설득하며 프랑스 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불편한 감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 그리고 저는 직접 한국과 독일의 가전제품을 비교해 보기로 했습니다.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실험실, 차가운 바닥 위에 독일 밀레 세탁기와 한국의 세탁기가 나란히 놓였습니다. 나는 천천히 손을 올려 제품을 쓰다듬었습니다. 묵직한 금속의 질감, 단단한 마감 처리, 겉으로 보기에는 차이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테스트를 시작하자마자 달랐습니다. 물이 차오르는 소리, 드럼이 회전하는 소리. 밀레 세탁기는 여전히 특유의 묵직한 기계음을 냈고 한국 세탁기는 그보다 훨씬 조용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30분 후 독일 세탁기는 여전히 소음을 내며 돌아가고 있었지만 한국 세탁기는 이미 빨래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계에 붙은 타이머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한국 세탁기가 약 15분이나 더 빠르게 작동을 마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사용한 물의 양도 한국 세탁기가 적었습니다. 센서를 활용해 빨래 양에 맞춰 자동으로 물을 조절한 덕분이었습니다. 이건 우연일까?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며 다음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두 번째 테스트는 TV 디스플레이였습니다. 이번에는 독일 브랜드 TV와 삼성 OLED TV를 비교했습니다. 제가 선택한 장면은 프랑스 니스 해변의 석양이 물든 바다였습니다. 스크린을 나란히 놓고 화면을 띄우는 순간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색감이 달랐습니다. 독일 브랜드 TV는 여전히 선명했지만 삼성 OLED TV는 마치 바다가 눈앞에 있는 듯한 색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태양이 바다에 반사되는 황금빛, 물결 위로 비치는 주황과 분홍이 섞인 미묘한 그라데이션. 이건 그냥 TV가 아니라 예술 작품이야. 무엇보다도 같은 화면을 띄웠음에도 불구하고 삼성 TV는 전력 소비가 더 적었습니다. 에너지 효율까지 뛰어난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테스트는 냉장고 전력 효율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냉장고를 제일 좋은 걸로 써야 된다고 강조하시곤 하셨거든요. 마지막으로 냉장고를 테스트해 보기로 했습니다. 밀레 냉장고, LG 냉장고 두 제품을 같은 설정으로 두고 48시간 동안 전력 소비량을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LG 냉장고가 15% 더 적은 전력을 사용했습니다. 게다가 문을 열 때마다 자동으로 온도를 조절하는 스마트 기능까지. 그 순간 제 안에서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던 신념이 흔들렸습니다. 독일 제품이 최고라고 믿어왔던 저였습니다. 하지만 테스트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한국 제품이 더 조용했고, 더 효율적이었고, 더 똑똑했습니다. 어쩌면 독일이 세계 최고라는 믿음이 그저 과거의 유산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대체 언제부터 한국이 이렇게 강해진 거지? 답을 찾기 위해 데이터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놀라웠습니다. 데이터를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믿기 어려운 사실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유럽 가전시장에서 밀레와 보쉬의 점유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의 백화점 매장에서는 밀레와 보쉬의 세탁기가 한쪽으로 밀려나고 삼성과 LG가 매대 중앙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유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판매 데이터를 확인해 보니 그것은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변화였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유럽의 고급 가전시장은 독일 브랜드들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5년 동안 삼성이 유럽 세탁기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고 LG는 유럽 냉장고 시장에서 프리미엄 브랜드로 급부상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프랑스에서는 밀레를 사느니 LG를 산다는 말이 돌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독일은 여전히 기술의 나라였고 우리는 늘 최고의 제품을 만들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왜 유럽 소비자들이 점점 한국 제품을 선택하고 있는 걸까요? 이 현상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저는 프랑스의 한 가전 매장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파리 시내의 중심, 가장 크고 럭셔리한 백화점. 매장에 들어서자마자 익숙한 브랜드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자리한 것은 독일 브랜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밀레 세탁기 어디에 있나요? 직원은 매장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눈을 돌려보니 밀레와 보쉬 제품은 매장의 구석에 밀려 있었습니다. 대신 가장 눈에 띄는 중앙 매대에는 삼성과 LG 제품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직원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밀레보다 삼성이 더 잘 팔리나요? 직원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고객들이 삼성을 더 선호합니다. 저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 이유를 묻자 직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음이 적고 세탁 속도가 빠르며 전기세도 절약할 수 있거든요. 프랑스에서는 이제 밀레보다 삼성을 찾는 고객이 더 많아요. 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독일 브랜드들은 여전히 고품질을 자랑했지만 기술적 혁신과 실용성에서 한국 브랜드들이 앞서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독일은 변화를 거부하고 있었고 한국은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제품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유럽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2022년 미국 가전시장에서 삼성이 7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냉장고와 세탁기 부문에서 삼성과 LG가 시장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은 더 이상 독일 브랜드를 최고로 보지 않았습니다. 독일 제품이 정교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사용자의 편의성과 실용성을 고려한 제품은 아니었습니다. 대신 한국 브랜드들은 AI 기술을 접목해 더 직관적이고 똑똑한 가전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도 이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국은 한국산 가전에 대해 50%의 관세 부과를 검토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한국 가전에 밀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독일이 아니라 한국이 미국 시장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유럽에서는 밀레와 보쉬가 삼성과 LG를 연구해야 한다는 내부 보고서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한국 가전이 미국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글로벌 시장의 판도가 바뀌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를 가장 먼저 체감한 사람들은 다름 아닌 소비자들이었습니다. 유럽과 미국에서 사람들이 한국 제품을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독일이 최고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국이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후 제 유튜브 채널에 독일이 최고라는 생각을 바꿔야 할 때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저는 그동안 제가 믿어왔던 것과
실제 현실이 얼마나 달랐는지를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밀레와 보쉬가 삼성과 LG를 따라잡기 위해 연구해야 하는 상황, 유럽과 미국에서 점점 한국 제품을 선택하는 소비자들, 독일이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도 있다는 현실. 저는 이 모든 것을 영상에서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예상보다 훨씬 더 큰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영상이 공개되자마자 독일 내에서 엄청난 논란이 일었습니다. 독일이 최고다라고 믿는 사람들과 한국이 이제는 더 낫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뜨거운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한쪽에서는 여전히 독일의 기술이 최고라고 주장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한국이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댓글창은 수천 개의 댓글로 가득 찼고, 독일과 프랑스의 언론에서도 이 영상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밀레와 보쉬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직접 연락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독일 기업들은 이제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최고다라고 자만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영상을 통해 독일 사람들에게 새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최고의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 아니면 이제 한국이 새로운 기준이 될까?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을 찾는 과정에서 저 자신도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일본을 넘어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독일과 미국까지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독일이 최고라고 쉽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시장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소비자들의 선택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중심에는 한국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한국은 단순한 트렌드가 아닙니다. 한국은 새로운 표준인 뉴 스탠다드가 되고 있습니다. 영상이 공개된 직후 저는 예상보다 훨씬 더 강렬한 반응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독일과 프랑스에서만 논란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영국, 이탈리아, 심지어 일본의 유력 언론까지도 이 영상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테크 리뷰어가 공개한 충격적인 결과 밀레보다 삼성, 이런 제목이 붙은 기사들이 하나둘 등장했고, 제 영상은 하루 만에 조회수 100만을 돌파했습니다. 평소라면 몇 주가 걸릴 조회수였습니다. 댓글 창도 평소보다 10배 이상 빠른 속도로 올라갔습니다. 진짜 밀레보다 삼성이 낫다고? 믿을 수가 없다. 우리 집도 보쉬에서 LG로 바꿨는데 왜인지 이제 알겠네. 독일 가전이 더 낫다고 생각했는데 이 리뷰 보니까 다시 고민해봐야겠어.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하나는 여전히 독일 제품의 우수성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밀레는 여전히 최고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반대편에서는 이제는 한국 제품이 더 낫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논쟁이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니라 구체적인 데이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독일이든 프랑스든 미국이든 사람들은 더 이상 국산품이니까 최고다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제품을 비교해보고 직접 사용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제품을 선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논쟁 속에서 가장 충격적인 반응을 보인 곳은 바로 독일의 밀레 본사였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는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밀레의 연구개발 R&D 팀에서 직접 연락이 온 것입니다. 소피 씨, 당신의 리뷰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독일의 가전 시장이 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우리가 어떤 점에서 한국 브랜드에 밀리고 있는지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밀레가 이런 식으로 직접 연락해올 줄은 몰랐습니다. 사실 독일 기업들은 보수적입니다. 자신들의 제품이 세계 최고라고 믿고 있고 외부의 비판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조차 변화해야 한다고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밀레 본사의 연구개발팀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회의실에서 만난 연구진들은 솔직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밀레의 혁신이 정체되고 있다는 것을 내부에서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20년 전의 명성을 믿고 있었지만 소비자들은 더 이상 브랜드 네임만으로 제품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한국 제품이 정말 뛰어난지 우리는 직접 연구해야 합니다. 그들은 한국 브랜드의 AI 기술, 스마트홈 연동, 에너지 절약 기술을 자세히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소피 씨, 만약 밀레가 한국처럼 변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독일이 한국을 따라잡아야 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독일만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유명 테크 유튜버들이 앞다투어 제 영상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이제 한국 제품을 사는 게 합리적이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미국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집도 밀레를 썼는데 이제는 LG로 바꿨다. 더 조용하고 더 편리하다. 삼성 세탁기는 솔직히 밀레보다 더 나은 기능이 많다. 독일이 아니라 한국이 가전시장을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인정해야 한다. 특히 미국 대형 마트 체인에서 삼성이 가장 많이 팔리는 브랜드 1위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리고 미국 소비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 중 하나가 바로 ASF터 서비스인데 삼성과 LG가 미국에서 현지 서비스 센터를 대폭 확장하면서 소비자들에게 더 큰 신뢰를 얻고 있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그저 개인적인 호불호가 아니라 시장 전체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이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독일은 최고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 제품을 테스트했을 때만 해도 저는 한국이 독일을 위협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경쟁자가 아니라 시장을 이끄는 주도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단순히 가전 제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동차,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그리고 AI 기술까지 한국은 이제 글로벌 테크 시장에서 빠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밀레 연구진들과의 미팅이 끝난 후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처음 독일 가전 제품을 최고라고 믿었던 나 자신, 그리고 지금 한국 제품이 새로운 기준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나 자신. 저는 완전히 달라진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독일이 한국을 배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밀레 연구진들과의 만남이 끝난 후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바뀌었을까? 독일이 한국을 배우고 프랑스가 한국 제품을 선호하며 미국조차 한국 기업을 연구하고 있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불가능했던 일입니다. 제가 처음 기술 리뷰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프리미엄 가전 하면 독일 제품이 당연한 선택이었습니다. 밀레의 세탁기, 보쉬의 식기세척기, 지멘스의 전자레인지, 이런 브랜드들이 프랑스와 유럽 전역의 백화점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장에 가보면 가장 좋은 자리에 삼성과 LG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유럽 소비자들은 더 이상 브랜드 네임만으로 제품을 사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기능과 성능을 따지고 데이터와 리뷰를 확인한 후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거친 소비자들이 선택하는 브랜드가 바로 한국 제품이었습니다. 한국이 유럽 시장을 잠식했다. 어느 독일 경제지가 쓴 기사 제목을 보며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 유럽이 한국을 가르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한국을 연구해야 한다고 말하는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가전제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우연히 독일 자동차 잡지를 읽다가 충격적인 내용을 접했습니다. 2024년 유럽 전기차 시장에서 현대차가 토요타를 앞질렀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토요타는 일본을 대표하는 브랜드이자 오랫동안 신뢰받아온 자동차 회사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일본을 앞질렀다고요? 하지만 데이터를 확인해보니 현대차와 기아차의 유럽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10%를 넘었고 토요타는 그보다 낮았습니다. 심지어 독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전기차 브랜드 순위에서도 테슬라 다음이 현대차였습니다. 이제는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 유럽 자동차 시장의 핵심이다. 이 기사를 쓴 기자는 분명한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도 한국 기업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2023년 미국 정부는 한국산 전기차의 보조금을 제한하려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한국 브랜드가 너무 강력해져서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한 보호무역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강자가 되었다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한국 브랜드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더 깊이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미국 소비자 만족도 조사에서 LG와 삼성이 가전 부문일 2위를 차지했다. 단순한 판매량이 아닙니다. 실제 소비자들이 만족하는 브랜드 1위와
2위가 모두 한국 브랜드였습니다. 이제는 인정해야 했습니다. 한국 제품이 유럽과 미국에서 새로운 표준이 되고 있다. 단순히 일본을 넘어서고 독일을 위협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한국이 프리미엄 시장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독일 제품이면 최고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 후 일본 제품이 정밀하다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제품은 혁신적이고 신뢰할 수 있으며 소비자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갖춘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브랜드의 역사를 보고 제품을 사지 않습니다. 기능과 성능, 그리고 사용자 경험을 기준으로 브랜드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서 한국이 가장 앞서가고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독일 제품이 최고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일본이 유일한 아시아 강국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한국이 세계를 이끌고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 제가 한국 제품의 가치를 깨닫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유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류 덕분에 일시적인 인기가 생긴 것뿐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유행이 아닙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가 인정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제 독일도 한국을 연구해야 합니다. 이제 유럽도 한국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한국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